2주 만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얀센 백신을 맞고 얀센맨이 됐는데요. 후유증이 생각보다 심하게 오더라고요. 혹시 백신 접종하신 분들 있다면 안녕하신지요? 특히 저는 두통이 굉장히 세게 왔었는데 와 진짜 살면서 머리가 아파서 구토가 나온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어쨌든 쓸데없는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번 영상은 이번 시즌 최악의 영입 5 선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즌 최악의 영입 첫 번째 주자, 아마 거의 대부분의 세리아 팬들이라면 쉽게 예상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라치오의 베다트 무리키입니다. 무리키는 피지컬뿐만 아니라 패스 능력 그리고 발기술도 좋다는 평가를 받았던 선수인데요. 키가 커서 제공권 좋고 피지컬 좋고 패스 좋고 발기술 좋고 딱 질라탄을 연상시킬 수 있었던 스타일이죠. 어쨌든 그런 무리키에게 세리아 대표적인 짠돌이 라치오의 로티토 구단주는 무려 기본 이적료 1,800만 유로에 옵션 200만 유로, 총액 2,000만 유로를 지불했습니다. 이건 라치오로서는 엄청난 금액인데요. 0809 시즌 마우로 사라테에게 지불했던 총액 2,250만 유로 이후 라치오가 가장 많이 지불했던 이적료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큰 기대를 받고 이적했던 무리키는 근육 부상으로 리그 개막 전부터 경기에 뛸 수 없는 몸 상태였고요. 경기에 뛸 때도 한 박자 느린 슈팅, 그리고 정확하지 못한 어이없는 슈팅만 보여줬던 무리키였는데요. 장점으로 꼽혔던 헤더까지도 영 별로였습니다. 그렇게 지난 시즌 터키 리그에서 15골을 넣었던 공격수 무리키는 이번 시즌 라치오에서는 최악의 활약, 무려 27경기를 뛰었지만 리그에서 단 한 골에 그쳤습니다. 장점이 워낙 다양한 선수라고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임모빌레의 완벽한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받았던 무리키였지만요. 임모빌레의 파트너는커녕 카이세도보다도 못한 패급 활약을 보였던 무리키였습니다. 라치오는 큰돈을 허공에 날린 셈이 됐는데요. 야심차게 돈 썼는데 망하고 다음 시즌 챔스도 못 나가고 앞으로 로티토 구단주의 지갑은 다시 닫히게 될 것 같습니다. 야, 머리만 조금만 쓰면 말이야. 욕 안 먹고 돈 안 쓰고 말이야. 잘 즐길 수 있는데 그렇게 답답하게 이렇게 살아. 이번 시즌 최악의 영입 두 번째 선수입니다. 피오렌티나가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 영입했던 알렉산드르 코코린입니다. 사실 코코린의 이적료는 고작 500만 유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되지 않았던 영입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코린을 최악의 이적으로 꼽는 이유는 따로 있겠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인종차별의 폭행범, 쓰레기였던 겁니다. 아주 유명한 씹새끼? 거기다 그 인종차별 및 폭행 사건으로 실제로 징역살이까지 했던 말 그대로 씹쓰레기 새끼인데요. 이런 새끼를 데려온 피오렌티나도 덩달아서 욕을 처먹었죠. 어쨌든 당당하게 피오렌티나에 입성한 쓰레기, 나는 이기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고 주댕이까지 털었는데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성적 형편없습니다. 딱 4경기 전체 91분만 뛰었고요. 골이나 어시스트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쩌리그 자체였죠. 세부적으로 기록을 살펴봐도 영 별로였는데요. 그래도 공격수라는 새끼가 91분을 뛰면서 슈팅 빵개, 찬스 메이킹 역시 빵개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차원이 다른 병신이었단 얘기죠. 거기다 리그 26라운드부터 9경기 동안은 엉덩이 부상 때문에 아예 경기를 뛸 수도 없었습니다. 콩밥이 몸에 좋다는데 이 새끼는 깜빵을 다녀오고 건강이 더 안 좋아졌네요. 콩밥이 몸에 좋은갑다. 얼굴이 쩍같네. 딱 하나 이 새끼가 잘한 게 있다면 존나 못했다는 거. 덕분에 블라우비치는 계속 안정적인 출전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이번 시즌 포텐을 제대로 터뜨릴 수 있었습니다. 500만 유로의 저렴한 이적료로 왔지만 1도 돈값을 해내지 못하면서 그 500만 유로조차도 비싸게 느껴졌던 영입. 거기다 인성도 개쓰레기 새끼. 피오렌티나는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었던 영입이었는데요. 다음 시즌에는 더 확실하게 망하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이번 시즌 토리노는 그야말로 엉망진창인 시즌을 보냈습니다. 진짜 강등 문턱까지 갔던 형편없던 시즌이었는데요. 특히 이번 시즌 새 감독으로 지안팔로를 데려오고 시즌 초반부터 이미 망해버렸던 시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최악의 영입 세 번째 선수는 지안팔로 감독의 애제자이자 토리노가 이번 시즌 영입했던 카롤 리네띠입니다. 삼프도리아에서 뛰어난 실력을 보이던 리네띠를 토리노는 약 800만 유로에 영입했는데요. 사실 중위권 토리노에게는 적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삼프도리아에서 리네띠는 꽤 훌륭한 박투박 미드필더였습니다. 득점력도 좋았고요. 기본적인 활동량이나 발재간도 훌륭했죠. 그리고 그런 리네띠를 삼프도리아 감독 시절 가장 잘 써먹었던 지안팔로 감독이었기 때문에 토리노 이적이 굉장히 기대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미 기록에서부터 망했는데요. 삼프도리아 시절 기본 공격 포인트를 5개 이상은 찍어주던 리네띠가 토리노로 이적 후 고작 시즌 한 골에 그쳤습니다. 어시스트는 전무했고요. 물론 기본적으로 토리노라는 팀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선 4-3-1-2 포메이션을 주로 쓰는 지안팔로를 데려오고 제대로 된 공미 영입이 없었는데요. 그렇다 보니 경기 중에 리네띠가 뛰는 자리가 계속 애매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자리가 아닌 투톱 아래에서 뛰고 있는 경우도 많았고요. 자신의 장기인 활발한 공격 가담도 이어가는 듯 했지만 수비가 엉망진창인 토리노의 특성상 최후방 수비까지 가담해야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리네띠가 도무지 자리를 잡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확실히 있었죠. 결국 지안팔로가 경질되고 후임 감독 니콜라가 오면서 리네띠는 조금씩 입지를 잃어갔고요. 설상가상으로 만드라고라가 이적해 오면서 완전히 주전 자리에서 밀려났습니다. 만드라고라 영입 이후 선발 출전 딱 한 경기입니다. 그리고 그 선발 출전 딱 한 경기가 바로 이 경기. 야, 안쓰럽네요. 좋됐다. 기본적으로 이번 시즌 리네띠는 지난 시즌과 비교했을 때 전혀 다른 선수가 돼버렸습니다. 왼쪽이 이번 시즌, 오른쪽이 지난 시즌의 기록인데요. 슈팅 개수뿐만 아니라 찬스 메이킹, 태클과 클리어링 개수가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했죠. 단순히 토리노 전술 문제 때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우주멍장 지안팔로의 지도 아래 리네띠에게 공이 잘 가지 않았던 영향도 저는 있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공을 줘야 차지 공을!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토리노의 새 감독으로 부임한 전 베로나 감독 유이치 아래서는 리네티가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 토리노가 얼마나 한심스러웠는지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이번 시즌 최악의 영입 네 번째는 역시 토리노가 영입했던 리카르도 로드리게스입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토리노가 이해가 잘 안되는 게 우선 왼쪽 풀백 자원으로 안살디라는 확고한 주전 선수가 있잖아요. 그래요. 그래도 안살디는 86년생이니까 나이가 좀 많아서 불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왼쪽 풀백 자원 무르를 삼프도리아에서 데려왔잖아요. 어느 정도 왼쪽 풀백은 보강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서 돈을 추가로 부어서 리카르도 로드리게스를 데려오는 이유가 저는 웃기다는 겁니다. 그럴 거면 무르를 데려오지 말았어야지. 거기다 지난 시즌 로드리게스는 몸 상태도 그렇게 좋지 않았음을 확실하게 보여줬는데요. 위장 쪽 부상에 내전근 부상, 관절인대 부상에 엉덩이 쪽 고관절 부상까지 다양한 부위를 다쳤단 말이죠. 기본적으로 영입이 필요 없는 자리에 이런 선수를 데려온 겁니다. 기본적으로 토리노는 로드리게스의 이런 모습을 기대했을 겁니다. 기술이 좋고 특히 킥이 정말 좋았던 선수죠. 왼쪽 풀백 자리에서도 유의미한 공격 작업이나 찬스를 만들 줄 아는 선수였습니다. 그 킥이 바탕이 돼서 말이죠. 하지만 몸 상태도 좋지 않았고 지난 시즌 밀란과 PSV에서 거의 경기를 많이 뛰지 못했기 때문인지 이번 시즌 내내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시즌 공격 포인트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결국 2월부터는 아예 경쟁에서 밀려버리면서 경기를 거의 뛰지 못했는데요. 토리노는 앞에서 계속 말한 바와 같이 영입이 굳이 필요 없는 자리에 생돈 300만 유로를 그냥 허공에 날린 셈이 됐습니다. 토리노의 팀 상징이 황소인데 사실은 알고 봤더니 흑우였다. 뭐 그런 얘기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최악의 성적을 거둔 클럽은 단언컨대 파르마였습니다. 리그 꼴등으로 강등 열차를 탔는데요. 그동안 안정적으로 팀을 잘 이끌어주던 다베르사 감독을 자르고 이번 시즌을 출발했는데 시즌 초반부터 아예 그냥 대놓고 꼬라박았는데요. 결국 리그 후반기가 되면서 다시 다베르사를 모셔온 파르마, 그와 함께 대대적인 겨울 이적 시장 보강에 나섰는데 그 대대적인 보강 중 가장 주목을 받았던 파르마의 영입, 바이에른 뮌헨에서 데려온 지르크지가 이번 시즌 최악의 영입 마지막 선수입니다. FM을 조금만이라도 해본 유저라면 누구나 이름이 나치익을, 대표적인 FM의 사기 유망주이기도 한 선수인데요. 거의 팀의 운명이 달려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파르마는 선임대의 완전 이적 조건 이적료 1,500만 유로, 거기다 재이적 시 이적료의 7.5%를 바이에른 뮌헨에 떼어주는 조건으로 계약했습니다. 그렇게 큰 기대를 받고 입단한 지르크지는 오자마자 리그 21라운드 볼로냐전에 교체로 출전하면서 세리아 무대에 데뷔했는데요. 하지만 단 한 차례도 슈팅을 날리지 못하면서 생각보다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 베로나전에서도 교체를 출전했지만 이번에도 썩 좋지 못한 모습, 다음 경기에서는 벤치만 지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부분이 진짜 최악인데요. 두 번의 부상을 당하게 되면서 지르크지는 아예 경기를 뛸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번 시즌 4경기, 딱 108분을 뛰고 시즌을 마쳤죠. 오히려 소속팀이 없어서 공짜로 주워왔던 35세 그라차누 펠레가 지르크지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러니 아이러니하죠. 지르크지의 실패가 더 뼈아팠던 것은 똑같이 공격력 보강이 필요했던 토리노는 사나브리아를 영입하면서 확실하게 공격력이 좋아진 모습을 보이며 강등을 피해갔다는 겁니다. 파르마의 잘못된 선택이었죠. 파르마는 어떻게든 강등을 피하기 위해서 겨울 이적 시장에 정말 많은 보강을 했는데요. 결국 아무 소용이 없게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격수 보강을 지르크지로 한 것이 실패로 돌아간 점이 저는 가장 뼈아프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파르마가 강등이 됐으니 선임대로 넘어왔던 지르크지의 미래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즌 세리아에서는 최악의 영입으로 손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신 접종에다가 일이 좀 이것저것 바쁜 나머지 다음 영상 업로드까지 조금 오래 걸렸는데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